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보도 셰퍼의 돈, 경제가 어려울수록 꼭 필요한 자기 경영. 보도 셰퍼 지음, 이병서 옮김, 북플러스에서 펴낸 책입니다. 목차 먼저 살펴볼게요. 자기 진단, 당신의 경제적 상황은 어떤가? 1. 이제는 찾는 법을 배워라. 2. 스스로 책임지는 사람만 부자가 된다. 3. 부자가 되는 것은 기적이 아니다. 4. 왜 사람들은 부자가 되지 못할까? 5. 당신에게 돈이란 정말 무엇인가? 6. 빚에서 벗어나자. 7. 수입은 어떻게 늘려야 하나? 8. 저축으로 자신에게 대가를 지불하라. 9. 이자의 이자가 기적을 부른다. 10. 왜 돈을 불려야 하는가? 11. 투자의 기본 원칙. 12.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3단계. 13. 당신의 부를 키워줄 네트워크를 구성하라. 14. 주는 자가 더 많이 갖는다. 목차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시작하기 전에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인생에 대한 꿈은 누구한테나 있다. 하지만 자신이 꿈꾸는 대로 인생을 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그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돈, 바로 돈이다. 왜냐하면 돈은 한 개인의 생활 수준은 물론 정신 자세까지도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돈은 우연히 생기지 않는다. 어디서 날벼락이나 맞았으면 좋겠다는 것처럼 허황된 생각이 또 있을까? 어찌 보면 자신이 발휘할 수 있는 에너지의 문제로 직결되는 것이 바로 이 돈의 문제이다. 한평생 살면서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에 에너지를 많이 쏟을수록 돈은 더 많이 흘러 들어오게 되어 있으니 말이다. 정말로 크게 성공한 사람들 예외 없이 많은 돈을 끌어모으는 능력도 있는 사람들이다. 물론 그 가운데는 돈을 끌어모으는 데만 열심인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풀어쓰는 사람도 있다. 어쨌거나 양쪽 모두 돈이 잘 돌아가도록 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 것은 분명하다. 돈의 의미를 지나치게 강조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하지만 살다 보면 돈이 정말로 중요한 순간도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주머니를 아무리 탈탈 털어보아도 땡전 한 푼 나오지 않는 상황을 생각해보라. 돈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일수록 온 정신이 돈에 사로잡혀 있게 마련이다. 이제 이 문제를 한번 철저하게 파헤쳐 보려고 한다. 그렇게 해서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생기면 돈이야말로 우리 인생 전반을 바치는 튼튼한 버팀목이 될 수 있을 테니까. 우리는 모두 꿈을 갖고 있다. 저마다 나는 이렇게 살고 싶고 내 힘으로 이 정도는 이룰 수 있다는 구체적인 삶의 구상을 갖고 산다. 그리고 이 세상을 좀 더 아름다운 곳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은 꿈 또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다. 하지만 이런 꿈들이 현실에 눌리고 일상에 치여서 서서히 질식되고 퇴색되어 가는 길이 얼마나 허다한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일상의 굴레를 인생의 당연한 의무증으로 여기며 햇볕 따뜻한 곳에 온전한 자기만의 자리가 있는 것을 잊고 사는 건 아닐까?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너무 쉽게 자신을 희생하는 인생에 가둔다. 이런저런 타협 속에 미쳐 자신을 돌아볼 겨를도 없이 세월은 흐르고 어느 순간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면 내 인생이 어쩌다 여기까지 흘러왔나 하는 탄식밖에 남는 것이 없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그놈의 돈이 원수라며 자신이 바라는 인생을 살지 못하는 모든 책임을 경제적 상황에 돌려버린다. 나는 돈과 성공 그리고 행복의 문제를 10여 년이 넘게 연구하며 돈을 다른 각도에서 다르게 보는 법을 터득하게 되었다. 즉, 돈은 우리가 가진 가능성이 완전히 소진되지 않도록 지켜주는 보루이며 나아가서는 우리의 가능성을 최고로 끌어올려주는 도르래도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 당신은 이 책을 읽으며 나를 당신의 재정 담당, 상담자로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 나는 내가 배우고 경험한 것을 함께 나누고 당신이 돈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 되도록 돕고 싶다. 긴 말할 것 없이 돈이 있다는 것, 그것은 그만큼 자유롭고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것을 깨달은 후 나는 이 깨달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눠야 한다는 사명감 같은 것을 느끼게 되었다.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 자유로 가는 올바른 길을 하루빨리 찾도록 도와야 할 의무가 생긴 것이다. 물론 그 바탕에는 우리가 비행하는 법이나 잠수하는 법,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드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몇 가지 중요한 기본 원리만 익히면 누구나 부를 쌓는 법을 배울 수 있다는 신념이 깔려 있다. 10억 원이라는 첫 번째 목표를 달성하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이 책에 소개될 다음 4가지 전략 역시 그 가운데 하나이다. 첫 번째, 일정한 비율의 돈을 저축한다. 두 번째, 저축한 돈을 투자한다. 세 번째, 수입이 늘어난다. 네 번째, 그렇게 늘어난 수입의 일정 비율을 저축한다. 이것만 제대로 실천하면 당신이 지금 서 있는 위치가 어디든 15년에서 20년 사이에 7억 원의 재산을 손에 쥘 수 있다. 이 목표가 너무 약소하다고 느낀다면, 그래서 좀 더 빨리, 예를 들어 늦어도 7년 안엔 10억 원을 모으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이 책에 소개되는 전략들을 가능한 많이 활용해야 한다. 전략 하나를 쓸 때마다 목표에 그만큼 빨리 다가갈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7년 안에 큰 돈을 모을 수 있는가? 당신도 이미 짐작하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7년 후 내 수중에 돈이 얼마 있느냐가 아니라 그때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는 것이다. 돈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길은 분명 마냥 쉽기만 한 길이 아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문제에 매여 사는 인생은 훨씬 더 고단하다. 이 책에 나와 있는 도움 말들을 하나하나 실천에 옮기다 보면 당신은 어느새 목표에 가깝게 다가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동안 나의 세미나에 참여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런 방법들을 통해 도움을 받았고 또 이러한 새로운 지식이 말 그대로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수없이 보아오고 있다. 하지만 단지 이 책을 한번 읽는 것만으로 금방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한다. 당신은 이 책을 반복해서 공부하고 그래서 그것을 자신의 일부로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당신 내면에 숨어있던 보석들이 비로소 찬란한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자, 이제 함께 우리의 길을 떠나자. 먼저 당신이 경제적으로 어떤 위치와 상태에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다. 다음 페이지에 자기 진단을 위한 질문들이 준비되어 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위치와 상태를 정확히 파악한 다음 본문으로 넘어가기 바란다. 이 책이 당신에게 단순히 돈 모으는 법만 알려주지 않고 차제에 더 깊고 본질적인 문제들을 되짚어보는 기회도 함께 제공했으면 하는 것이 나의 바람이다. 나는 이 책을 읽는 당신이 누구인지 모른다. 하지만 이것 하나는 분명하다. 이 책을 손에 들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당신은 현재 주어진 상황에 만족하는 평범한 사람이 결코 아니다. 당신은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려는 사람이다.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어디에 내놓아도 당당한 인생의 자취를 남기고자 하는 사람이다. 그 일에 이 책이 작은 도움이라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보도 셰퍼. 기본 생각부터 바꾸자. 1장. 이제는 찾는 법을 배워라.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아주 단순하다. 우리가 마음속 깊이 느끼는 것과 실제로 사는 모습이 서로 다른 것이다.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생각과 우리가 처한 현실은 밤과 낮처럼 다를 때가 많다. 우리는 모두 성장하고 행복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세상에 무언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는 소망 또한 마음속 깊은 곳에 있다. 그리고 나에게도 행복한 인생을 살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믿는다. 부자가 되는 길이 있을까? 그러면 우리가 꿈꾸는 인생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무엇이 우리가 바라는 것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고 있을까? 사실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꿈을 실현하는 데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다. 우선 정부부터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나랏빛은 해마다 늘어나고 그에 따른 이자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떠안겨진다. 우리는 학교에서 시시콜콜 많은 것들을 배우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부유하게 되는가? 어떻게 하면 하루빨리 10억 원을 모을 수 있는가 같은 것은 배울 수 없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부자가 되는 법을 배워야 할까? 부모님한테서? 우리 가운데 부자 아버지 어머니를 부모로 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어쩌면 돈 많이 모으는 법에 대한 조언이 진짜로 필요한 사람은 바로 우리 부모님들인지도 모른다. 게다가 우리 사회는 가소비에 들떠 있고 주변 친구나 친지를 돌아봐도 모두 돈을 쓸 줄만 알지 모을 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부유하게 살 권리를 포기한 채 힘겨운 인생을 살아간다. 그것은 분명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기본 권리인데 말이다. 오늘날 내 인생을 돌아볼 때 나는 그저 감사한 마음뿐이다. 나는 내가 꿈꿔왔던 바로 그 인생을 살고 있고 경제적으로 완전히 자유롭기 때문이다. 물론 처음부터 항상 좋기만 했던 건 아니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에게도 깊은 절망과 혼돈에 몸부림치는 시간들이 있었다. 특별한 체험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 우리는 살면서 자신의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치는 상황을 몇 차례 겪게 된다. 이런 상황들은 우리 삶의 방향을 뒤바꿔 놓기도 하고 사람과 기회, 돈과 세상에 대한 생각과 믿음을 바꾸어 놓기도 한다. 그것들은 우리 인생을 좋은 쪽으로 바꿀 수도 있고 나쁜 쪽으로 바꿀 수도 있다. 내가 처음으로 돈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할 기회가 온 것은 바로 6살 때였다. 그때 우리 아버지는 강경병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꼬박 12달을 그곳에 있었다. 아버지는 절대 안정이 필요한 상태여서 책 읽기 같은 것도 삼가라고 할 정도였다. 그러던 어느 날 의사 선생님 한 분이 어머니에게 하는 말을 듣게 되었는데 우리 아버지처럼 방문객이 많은 환자는 처음 본다는 것이었다. 아버지한테는 무엇보다 안정이 중요한 상태였음에도 하루 방문객이 최소 6명은 되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병원에서도 계속 일을 했던 것이다. 변호사인 아버지는 일상적인 변호사 업무 외에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로 인생의 보람을 찾고 있었다.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한테 무료 상담을 해주었던 것이다. 어머니는 이제 제발 그만하라고 아버지에게 사정했다. 이러다간 정말 평생 병원에 있게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의사들 역시 이제는 쉬셔야 한다고 계속 설득했다. 하지만 고집불통인 아버지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일을 계속했다. 때때로 나는 몇 시간이고 아버지 침대 곁에 앉아서 사람들이 아버지에게 하는 이야기를 듣곤 했다. 사람들이 아버지를 붙들고 한 이야기가 뭐였는지 아는가? 항상 돈 이야기였다. 그리고 항상 땅이 꺼져라 한숨 쉬고 앓는 소리를 했다. 법률적인 문제야 내가 알 리 없지만 이야기 자체는 항상 똑같은 것처럼 보였다. 돈 걱정. 처음에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흥미있었지만 조금 지나고 나니 짜증만 났다. 그때부터 나는 가난을 혐오하게 되었다. 가난은 사람을 불행하게 한다. 가난은 사람들로 하여금 몸도 성취하는 아버지를 찾아 연신굽신거리고 도움을 구걸하게 만든다. 그래서 나는 부자가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30살에 백만장자가 되겠다고 굳게 마음먹었다. 결심만으로 부자가 되지는 않는다. 물론 내가 그렇게 결심했다고 그 순간부터 모든 성공의 문이 활짝 열린 것은 아니다. 내가 마음먹은 대로 30살에 나의 목표를 이루기는 했지만 그 5년 전만 해도 나는 빚을 진 채무자였고 18kg 과다체중과 끊임없는 자기회의에 시달리던 사람이었다. 아슬아슬하기만 한 재정 상태로 인해 당시 나에게는 돈이 인생의 전부처럼 보였다. 돈은 언제나 우리가 부여하는 만큼의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우리가 돈 문제로 곤란을 겪는 동안 돈은 필요 이상 중요한 것이 되어버린다. 그럼에도 당시 나에게는 모든 것이 금방 좋아진다는 희망이 있었다. 어떻게든 일이 잘 풀릴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 하지만 우리가 단순히 희망하고 믿기만 한다고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희망은 정신적인 안정제이며 아주 지능적인 자기 기만이다. 우리는 누구에게 그 무엇에 희망을 거는 걸까? 하나님, 아니면 운명? 하나님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먹여주고 입혀주는 부모가 결코 아니다. 바보 멍청이들의 공통점은 그들이 하나같이 희망과 기다림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이다. 라는 옛말은 그래서 틀린 말이 아니다. 가치와 목표가 일치해야 한다. 당시 나에게는 이런 절망감도 있었다. 비교적 많은 돈을 버는데도 빚은 빚대로 늘어가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는 거였다. 이 의문에 대한 답을 마침내 찾아낸 나는 크게 놀랐다. 돈은 좋은 것이라는 믿음이 내 마음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 나 스스로 나의 성공을 방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버지는 끝내 병을 이기지 못하고 8년 뒤에 돌아가셨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아버지가 일에 치여 죽었다고 했다. 나는 결단코 죽도록 일만 하지는 않겠다고 결심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변호를 구걸하러 아버지 병신을 찾던 사람들처럼 가난뱅이가 되고 싶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되 가능하면 쉽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되고 싶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종교에 귀의했다. 어머니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말씀을 굳게 믿었다. 그래서 나도 선한 사람이 되고 싶었기 때문에 가난은 좋은 것이라 생각했지만 다른 한편으론 가난을 혐오했기 때문에 부자가 되고 싶었다. 이렇게 서로 다른 가치들이 대립하는 동안 내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헤맨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런 대립을 먼저 해결하지 않는 한 나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다. 어쨌거나 나는 부자가 되려는 시도를 하기는 했다. 우리가 무언가를 시도한다는 것은 곧 우리에게 구체적인 행동이 부족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전면에 나서지 못하고 뒤에서 얼쩡거릴 뿐이라는 얘기다. 무언가를 시도하는 사람은 실제론 변화를 피할 구실만 찾는 사람에 불과하다. 변화가 좋은 것이고 변화를 일궈낼 능력이 자신에게 충분하다는 확고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피할 구실만 찾는 것이다. 낙관주의와 자신감을 혼동하지 말라. 우리 잠시 모든 낙관주의를 옆으로 밀쳐두기로 하자. 이런 요구를 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낙관주의에는 분명 긍정적인 속성이 있다. 그것은 우리가 모든 일에 긍정적인 측면을 보도록 도와준다. 그러나 오직 낙관주의만 있고 다른 속성들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 낙관주의는 쓸모가 없어진다. 낙관주의는 얼토당토 않게 자주 자신감과 혼동된다. 낙관주의가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일의 긍정적인 면을 보도록 하는 반면 자신감은 그 어두운 면까지도 감당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준다. 삶은 아름답고 밝은 뿐 아니라 어둡고 난해한 음도 섞여 있는 심폰이다. 하지만 자신감을 지닌 사람은 어려운 상황을 겁낼 필요가 없다. 또한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과거 경험을 토대로 나는 문제없어라고 스스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다.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으리란 사실을 알기 때문에 어떤 일에도 주저하지 않는다. 벌써 여러 차례 이런 사실을 몸소 입증한 바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짧은 시간 내에 이런 자신감을 쌓을 수 있는지에 대해선 3장에 가서 자세히 설명하겠다. 한 사람의 재정 상태는 그의 자신감 형성에 아주 결정적인 작용을 한다. 자고로 돈이란 근거 없는 낙관주의를 용납치 않는다. 은행 잔고는 항상 화폐의 최소 단위까지 적나라하게 까발리고 거기엔 과장이나 미화가 끼어들 틈이 전혀 없다.
어떤 상황에도 오그라들지 않을 당당한 자신감을 쌓고 싶으면 먼저 자신의 돈 문제를 잘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당신이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라는 사실을 당신의 재정 상태가 증명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돈 문제로 당신의 자신감이 훼손당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삶을 살 뿐이다. 그렇게 되면 자기 안에 어떤 능력이 숨어 있는지 영영 알 수 없게 된다. 조금이라도 위험한 일은 절대로 하려 들지 않을 테니까. 자신의 개성을 키우는 것은 고사하고 자기 능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조차 하지 않게 된다. 그러는 사이 자신의 진짜 잠재력은 영원히 사장되어 버린다.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갖지 못하며 결국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고 만다. 이 모든 것이 낙관주의와는 다르다. 은행 통장을 보는 것만으로도 돈이 당신의 삶을 견고하게 떠받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재정 상태를 한번 되짚어 보는 것만으로 내 능력이 아깝게 썩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을 단숨에 날려버릴 수 있어야 한다. 이 책은 바로 이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이 책은 돈이 당신의 발목을 잡지 않고 당신에게 도움이 되도록 관리하는 법을 알려줄 것이다. 돈은 당신의 삶을 피곤한 것으로도 즐거운 것으로도 만들 수 있다. 생각부터 바꾸는 것이 돈 벌기의 첫걸음이다. 자신이 좀 더 나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이게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가? 지금보다 더 많이 벌어야 정상이라고 생각하는가? 부자가 되는 것은 단지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믿는가? 그러면 이제 모든 낙관적 생각을 잠시 옆으로 밀어두고 대답해보자. 지난 7년간 당신의 개인 자산은 얼마나 늘었는가? 지난 7년간 자신의 재산이 얼마나 늘었는지 또는 얼마나 줄었는지 정확한 액수를 적어보라. 정확한 액수를 적고 난 지금 갑자기 살 기운이 없어진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이것은 당신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금액이다. 당신이 계속 지금처럼 산다면 7년 후에도 당신은 비슷한 액수를 또다시 적어 넣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해가 갈수록 그것은 점점 확고한 경향으로 굳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어떻게든 다른 결과를 얻고 싶다면 당연히 무언가를 해야 한다. 당신은 새로운 길을 가야만 하며 생각부터 바꾸는 것이 그 첫걸음이다. 당신의 생각하는 방식이 현재의 당신을 만들었다.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는 한 당신은 당신이 가고자 하는 곳에 절대 다다를 수 없다. 정말 솔직히 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과 대화하며 살아간다. 만약 당신 무의식 가운데 돈은 나쁜 것이라는 생각이 있다면 당신이 부자가 되기에는 애초에 틀린 일이다. 자, 당신의 솔직한 생각은 어떠한가? 이 문제는 5장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다. 5장에서 당신은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돈에 대한 생각과 느낌이 진짜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돈을 대하는 당신의 자세를 바꿀 수 있는지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돈은 좋은 것이다. 나는 26살 때 내게 부의 원칙을 가르쳐준 스승을 만났다. 그리고 나는 그로부터 4년도 채 지나지 않아 내가 가진 돈의 이자만으로 살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내가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큰 돈을 모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가진 꿈, 내가 추구한 가치와 목표, 그리고 내가 사용한 전략이 서로 잘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당신이 믿든 안 믿든 돈은 인생의 많은 것들을 바꾸어 놓는다. 물론 돈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그리고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닌 것 또한 분명하다. 그러나 돈 문제라는 먹구름이 인생에 끼어있는 한 당신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 돈은 인생의 여러 문제를 좀 더 잘 다스릴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아울러 돈이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멋있는 곳에 가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매달릴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돈은 큰 자신감을 갖게 하고
남들에게 더 많이 인정받게 하며 인생의 여러 가능성을 누릴 수 있게 한다. 우리 인생엔 5 영역이 있다. 나는 우리 인생에 대략 5 영역이 있다고 생각한다. 건강, 돈, 인간관계, 감정, 그리고 인생의 의미. 이렇게 5가지이다. 이 5가지는 모두 똑같이 중요하다. 건강이 없으면 다른 모든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자기가 계획한 일을 실행에 옮기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좋은 인간관계는 스프에 치는 소금과 같다. 인생의 의미는 자신이 정말 좋아하고 자신의 능력에도 맞고 또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을 할 때 생겨난다. 그리고 돈은 이 모든 것을 해야 하는데 필요하다. 단지 돈 때문에 스스로 원하지도 않는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지 마라. 경제적 자유란 그래서 필요한 것이다. 인생의 5 영역 하나하나는 우리 5 손가락에 비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돈이 당신의 가운데 손가락이라고 해보자. 그리고 누군가 그 손가락을 망치로 세게 내리쳤다. 이때 당신은 괜찮아, 손가락 하나 다친 건데 뭐 아직 손가락이 4개나 있잖아 라고 태연히 말하겠는가? 아니면 온 신경을 아픈 손가락 하나에 쏟겠는가? 인생의 5 영역이 서로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당신은 이 5 영역을 모두 잘 관리해야 한다. 돈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은 결국 5 영역을 균형 있게 관리하지 못한 것이다. 돈 문제는 언제나 다른 영역에 그림자를 들이운다. 돈은 균형 잡힌 삶을 위해 매우 중요한 것이다. 짧은 시간 내에 부자가 된 사람들한테는 어떤 비결이 있었을까? 그들은 자신을 위해 쓸 수 있는 돈을 가능한 한 많이 갖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다. 그들은 평생 돈 버는 기계로 살기보다 돈 버는 기계를 갖고자 했던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인생을 살기 위해 충분한 돈을 갖기 원했던 사람들이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는가? 돈이 없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악순환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원하는 일을 하면서 돈 버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신이 원하지도 않는 일을 하면서 제대로 돈을 벌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결국 돈이 없기 때문에 좋아하지도 않은 일을 하게 되고 그런 일을 계속하는 한 돈도 벌 수 없는 것이다. 해결책은 이렇다. 당신이 지금 몰두하고 있는 취미가 무엇인가? 이를 바탕으로 경력을 쌓아라. 즉 당신의 취미를 활용해 돈을 벌라는 얘기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그 일에 정말 재미를 느끼는지 또 그 일에 재능은 있는지 냉철하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만 한다. 나는 몇 년 전 뉴욕에서 아주 돈 많은 부자를 만난 적이 있다. 그 사람 책상 위에는 이런 격언이 걸려 있었다.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은 돈을 벌 시간이 없다. 모름지기 사람은 생각할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도대체 무엇을 생각해야 하느냐는 나의 질문에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다. 먼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생각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시오. 그 다음에는 그것으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오.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질문을 매일매일 자신에게 던지고 하루하루 더 나은 대답을 찾아가는 것이오. 삶을 최적화할 것인가, 최소화할 것인가? 우리가 자신을 냉철히 돌아보고 자신이 어디서 기쁨을 느끼는지 알아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사람은 누구나 열정과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일을 할 때만 정말로 그 일을 잘할 수 있다. 그러면 돈은 저절로 굴러 들어오게 되어 있다. 또 자신의 재능을 찾아내고 이 재능에서 직업적 능력을 끌어내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자신의 인생에 대한 시나리오를 쓰고 그것을 걸작품으로 완성하는 건 역시 시간을 필요로 한다. 이런 시간을 내지 않는 사람은 인생을 헛되이 소모하는 것이다. 아울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 책임있게 행동하는 데도 시간이 필요하다.
그 가운데 우리는 자신의 삶을 최적화할 것인지 아니면 최소화할 것인지 분명하게 결정해야 하는 순간을 언젠가는 맞게 된다. 삶을 최적화한다는 것은 자신이 가진 시간과 가능성, 재능과 돈,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유효적절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 자신이 현재 가진 자원에서 최선의 성과를 얻어내는 것이다. 자신의 삶을 최적화하기 원한다면 자신이 될 수 있는 최선의 존재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와는 반대로 아무 계획 없이 인생을 살면서 자신을 최소화한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하루하루를 흘려보내며 인생을 낭비한다. 그들에게 일하는 날은 휴일 사이에 끼어있는 힘들고 짜증나는 날들일 뿐이다. 그들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며 자아 성취는 그저 배부른 소리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자신의 능력이 정말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며 기회가 와도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다. 계획은 모든 것의 시작이며 끝이다.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자신의 인생보다 더 철저하게 계획한다. 그런데 인생의 계획에는 단 2가지 가능성만 있다. 당신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 의하여 설계를 당하든지 둘 중 하나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몇 번씩 인생 설계를 시도하고 또 실패도 경험한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다. 계획을 많이 세울수록 그에 따른 좌절의 고통만 더 커질 뿐이야. 그래서 이제 난 아무 계획도 세우지 않아. 따라서 좌절의 고통도 더 이상 겪을 필요가 없지. 많은 사람들이 계획을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 아주 단순하다. 꿈과 목표와 가치와 전략을 한데 묶지 못하기 때문이다. 미국 조지아 주립대학의 토마스 스탠리 교수는 장장 12년에 걸쳐 부자들의 삶을 연구했다. 그 결과 그는 부자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들은 자신의 꿈과 목표와 가치와 전략을 서로 잘 조화시킨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꿈, 목표, 가치, 전략. 이 4가지 기둥 위에 기본 행동 양식이 다져 있고 그 바탕 위에 당신은 자신의 부를 차곡차곡 쌓아갈 수 있다.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행동은 기본적으로 엄격한 규율에서 만들어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꿈, 목표, 가치, 전략 이 4가지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다. 이제 이 4가지 기둥을 좀 더 체계적으로 살펴보려 한다. 바로 이 4가지가 당신이 7년 안에 부자가 될 수 있는 기반이다. 이 4가지 힘을 잘 조화시킬 수만 있다면 당신은 지금으로선 도저히 믿기 어려운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 꿈은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 좋은 징후이다. 당신에게 충분한 시간과 돈이 주어지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 한번 잘 생각해보라. 분명 당신은 자신이 꿈꾸는 일의 대부분이 돈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에 놀라게 될 것이다. 당신의 목표는 무엇인가? 꿈은 목표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자신감 있는 결단력이 필요하다. 스스로 확신하지 못하면 그리고 스스로 의무를 부여하지 않으면 모든 것은 단순한 꿈으로 끝나고 만다. 그러므로 자신이 무엇이 되고 싶은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또 무엇을 갖고 싶은지 끊임없이 묻자. 이제 이 책을 끝까지 읽다 보면 크게 애쓰지 않아도 자신의 목표가 또렷하게 보이고 항상 자신감 있는 결단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당신에게 소중한 가치는 무엇인가? 이제 아주 근본적인 문제로 들어가자. 당신의 꿈과 목표는 당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와 잘 조화를 이뤄야만 한다.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자신에게 물어보라. 5장에선 당신은 돈이 정말 자신에게 어떤 가치와 의미가 있는지 확인하게 될 것이다. 가치란 유일무이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능성 가운데 선택된 하나이다. 가치 부여에 앞서 선택이 있었던 것이다. 물론 그 선택에는 우리 부모님이나 주변 환경이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그러나 이젠 당신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 당신은 자신에게 소중한 가치를 스스로 선택할 자유가 있다. 하지만 가치는 절대 궁극적인 것이 아니다. 내 경우에서도 보듯이 상황에 따라선 어떤 가치들이 서로 모순되고 부딪히기도 한다. 내가 한편으로는 부자가 되길 원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그러려면 죽도록 일해야 할지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 이처럼 여러 가치가 우리를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 그러므로 가치를 자신의 목표에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5장에 가서 자세히 설명하겠다. 어떤 가치를 따를 것인지 먼저 분명하게 결정한 뒤에야 비로소 당신은 자신의 삶을 컨트롤할 수 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한가? 당신의 꿈과 목표와 가치가 서로 일치되면 이제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행동 지침을 세워야 한다. 바로 이 책은 당신을 부자로 만들 그 지침들을 소개하기 위해 쓰여졌다. 우선 어떤 순서로 이야기를 풀어갈지 잠시 설명하겠다. 만약 당신이 지금 빚을 지고 있다면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6장을 보면 된다. 계획을 세우고 실천에 옮기는 데는 지식과 능력이 필요하다. 돈을 벌기 원하는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자신의 수입을 크게 늘릴 수 있는지 7장에서 그 비결을 배워보자. 8장에선 당신이 벌어들인 돈을 관리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단순히 수입이 많다고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들어온 돈을 잘 지켜야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9, 10, 11장에선 돈을 증식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12장에서는 세부적인 경제 목표를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설명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당신은 자신의 계획을 끝까지 관철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 6장 이후의 구체적인 전략 설명에 앞서 부자가 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한지 먼저 알아본다. 3장에서는 당신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알고 보면 부자가 되는 것은 쉽다. 그런데도 실제로 부자가 되는 사람이 얼마 되지 않는 것은 왜일까? 4장에서 그 이유가 나온다. 그 다음 5장에서는 부와 행복을 쌓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기본 요건을 짚고 넘어가려 한다. 자신의 삶을 완전히 컨트롤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 한 우리는 나약한 희생자가 될 뿐이다. 모든 것은 자신의 삶을 완전히 손에 쥐고 있다는 자신감에서 출발한다. 책을 계속 읽어나가기에 앞서 책의 목록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라. 그리고 특별히 관심이 가는 주제들을 표시하라. 중요한 것은 당신이 이 책을 갖고 무엇을 하려는가 하는 것이다. 책을 읽으면서 자신에게 끊임없이 물어보라. 이 말은 나에게도 해당하는 말인가? 어떻게 하면 이를 곧바로 행동에 옮길 수 있을까? 이 책의 내용을 마음에 잘 새기고 실천하라. 책 중간중간에 나오는 직접 글로 적어보는 연습 역시 가볍게 생각하지 마라.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책을 읽는 것만으로 부자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단순히 안다고 모두 힘이 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지식만이 힘이다. 그럼 이제 부와 행복을 쌓는 길로 함께 들어가 보겠다. 7년 안에, 아니 어쩌면 그보다 훨씬 빨리 당신은 부자가 될 수 있다. 당신에게 꼭 필요한 파워 아이디어. 돈은 언제나 우리가 부여하는 만큼의 의미를 갖는다. 돈 문제로 곤란을 겪는 동안 돈은 필요 이상 중요한 것이 되어버린다. 가치와 목표가 서로 일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낙관주의는 모든 일의 긍정적인 면만 보게 한다. 자신감은 그러나 어두운 면까지도 감당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준다.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과거 경험을 토대로 나는 문제없어라고 스스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다. 당신의 생각하는 방식이 현재의 당신을 만들었다.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는 한 당신은 당신이 가고자 하는 곳에 절대 다다를 수 없다.
성공은 자신이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존재가 된다는 것이다. 행복은 자신이 이룬 것에 만족하는 것이다. 경제적 어려움은 항상 인생의 다른 모든 영역을 그늘지게 한다. 평생 돈 버는 기계로 살아갈지 아니면 스스로 돈 버는 기계를 소유한 사람이 될지 결정하라. 현재 자신이 몰두하고 있는 취미를 찾아 이를 바탕으로 경력을 쌓아라.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은 돈을 벌 시간이 없다. 어떤 가치를 따를 것인가를 먼저 분명하게 결정한 뒤에야 비로소 자신의 삶을 컨트롤할 수 있다.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행동은 기본적으로 엄격한 규율에서 만들어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꿈, 목표, 가치, 계획 이 4가지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